시중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산구 803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제 효과가 부풀려지고 일부 사업비는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대구와 도쿄, 나리타를 잇는 노선이 매일 한 차례 취항합니다. 청송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귀농, 귀촌인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대신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주말 내내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봄 날씨 만끽하기가 참 좋았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하늘도 맑고 공기의 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대구가 9도, 안동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시작하면서 약간 서늘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등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따스한 봄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두 시간 안에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돈은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고 금융권이 아파트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집단 대출에 마련합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건설사들은 당장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집단 대출 승인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건설 자금, 공사 자금을 마련할 길이 점점 어려워진다. 집단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대기업 건설회사가 지역 분양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신용을 가진 그런 건설사들만 주택을 공급하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도 상승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확대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대출을 묶을 것이 아니라 최초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아니면 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저금리의 어떤 대출 상품을 내놓아야지만이 어떤 이런 분들의 내 집 마련 자체도 쉬워지고 지역 건설업계는 일방적인 규제 위주 정책이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산 농협 권총강도 피의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남은 실탄,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평범한 농부로 알려진 피의자가 어디서 총과 실탄을 구했는지를 알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4분 만에 권총으로 1,500여만 원을 강탈해 달아났던 피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사는 43살 농부 김모 씨였습니다. 외국인 어투에 총까지 쏘고 자전거로 유유히 달아났던 김 씨는 충북 단양에 가족 모임을 하러 갔다가 범행 55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총이랑 총알은 어디서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짧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김 씨의 치밀한 계획 범죄는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일부러 농로를 선택해 도주한 범인은 미리 준비한 이 트럭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다 CCTV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에서 김 씨가 일부 쓰고 숨겨둔 현금 1,100여만 원과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또 김 씨가 숨겨두었다고 밝힌 18발의 실탄 가운데 11발을 찾아냈고 나머지 7발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권총이 사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입수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탄창이 있어. 아, 그러면은 어떻게 사제가 아닌 건가요? 일단은 뭐 전도 얘기지만 탄환 자체는 실제 탄환이 맞고, 네. 총은 지금 국가수 의뢰해놨고.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서문시장 4지구 건물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됩니다. 대구 중구청은 주변 노점 정리와 안전시설 설치, 유실물 수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굴착기와 압수기 등 건축물 철거 장비를 투입해서 7월 초쯤 4지구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서문시장 영업과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된 철거 작업과 대형 차량 이동은 야간에 이뤄지게 됩니다. 대구 압산과 팔공산이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으로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제 효과가 부풀려지고 일부 사업비는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팔공산에 국내 최대의 구름다리가 세워지면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예상입니다.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체류 시간도 늘어나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에 와서 정상에서 이렇게 체류 좀 오래 머물면서 팔공산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첫 해인 2020년 대구시가 추산하는 팔공산 방문객은 2019년 대비 0.3%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늘어난 관광객도 케이블카 이용객의 증가 수치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자연경관까지 훼손한 효과치고는 미미하다는 것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압산에서도 2021년까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망대 확장과 산정광장 건설, 주차장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압산 방문객 예상 수치는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체 사업비가 490억 원으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비 규모인 500억 원에 조금 못 미쳐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도 제가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500억 이상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구시의 압산 관광 명소화 사업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630억 원. 하지만 공사가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에서 이루어져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경제 효과 분석도 없는 사업 착수로 압산과 팔공산의 자연 환경만 훼손하고 세금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귀농 귀촌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청송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귀농 귀촌인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청송군이 운영하고 있는 귀농 귀촌학교 입소식에 30명에 가까운 귀농 귀촌인이 신중한 모습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이들은 귀농 정착 지원 사업 내용을 설명 듣고 앞으로 현장 실습 교육은 물론 미리 귀농한 선도 농업인과 멘토 멘티를 구성해 다양한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청송군은 맑고 청정 지역이고요. 최근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교통도 편리하게 돼서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송군에는 지난 5년간 1,300여 명, 해마다 200명 정도 귀농 귀촌인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하루에 2~3명이 직접 청송군을 찾아 상담하고 전화라도 3~4명이 귀농 귀촌을 문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개통된 청원, 청송,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지리적 교통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청송군에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접근성과 함께 대명 리조트 개장 예정으로 청송이 교통과 관광, 레저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는 기대 심리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청송군은 귀농 귀촌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혜 자원과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신규 마을 조성, 또 농업, 창업, 소득 사업 등 다양한 농업 정책을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동북부 변방에 머물러 있던 청성군이 이제 도시내의 신세계로 각광받으며 도약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의결한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르면 재생이 필요한 7개 지역을 선정해 이 가운데 시급한 중앙동과 송도동 2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구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주시의 개발축을 조정하는 202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김천 혁신도시와 기존 도심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원함 교환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재능과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직원들은 개인 시간을 쪼개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커다란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한 여인. 그녀의 딸을 삼켜버린 고래는 무심히 물속에 잠겨버린 세월호를 닮았습니다. 광주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직원들이 만든 단편 영화 빅피쉬는 세월호 참사를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작품으로 기억하자는데 20명의 직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상실감,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8분 남짓한 짧은 영화지만 기획부터 최종 완성까지 1년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초보다 작은 단위, 프레임별로 촬영하는 스톱모션 형태인데다 업무 시간 외의 시간을 쪼개느라 더 많은 품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캐릭터를 만지고 목소리를 입혔던 스태프들은 작업 말미에 들려온 세월호 인양 소식이 더욱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기도 했는데 되게 지금이라도 인양이 돼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세월호 3주기였던 지난 16일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 영화는 국내외 영화제 출품을 앞두고 있고 상영관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해운대 앞바다 한가운데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소는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어민들의 반대가 문제입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발전을 시작한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소입니다. 바다에서 초대형 바람개비가 돌며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부산에서도 추진됩니다. 고리원전에서 청사포까지 12km 길이의 해안을 따라 5메가와트짜리 발전기 88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고리 1호기 발전 용량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먼저 청사포 앞바다에 8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자는 올 상반기 정부 허가를 받아 내년 중반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다에 설치되니까 토지 사용도가 그렇게 이제 오히려 국토 확장의 효과가 있고 또 바람도 매우 지속적이고 많이 불기 때문에 태양광의 한 2배 정도. 해상풍력발전소는 당초 기장 앞바다에 먼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돌연 사업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장이 망가질 우려가 크다며 기장군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 해운대 청사포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운대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도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없이 어민들한테만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여론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또
부산시는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3%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주민 민원에 부딪혀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9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합니다. 우선 국토부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 허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도에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 밖에 어려운 축산농가의 증여세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개선 과제 9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일본을 오가는 하늘길이 다양해집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6월부터 대구와 도쿄, 나리타를 잇는 노선을 매일 한 차례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취항한 대구, 오사카 노선을 매일 한 차례였던 것에서 2차례로, 대구, 삿포로 노선은 주 3회에서 5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은 대구공항 이용객을 위해서 기내식을 무상 제공하고 무료 수화물 위탁은 20kg까지 가능합니다. 잘 보내셨나요? 주말 내내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봄 날씨 만끽하기가 참 좋았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하늘도 맑고 공기의 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대구가 9도, 안동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약간 서늘하겠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기온은 5도로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영천이 25도, 청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봉화의 기온은 2도로 시작해 한낮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3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